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개혁 신당인 바른미래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 이현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또 도와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노동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김영철이 방남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천안함 유족들이 받게 될 마음의 상처, 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국민들의 정서가 생각이 나서 저도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18과 세월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리고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이 문제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에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북한의 이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찰 총국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영철의 방남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우리가 이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미 대화의 개시와 비핵화를 위해서 반드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지난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의 정찰 총국의 소행이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잠수정이 정찰 총국 소속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연합급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네. 그 잠수함의 소속이 정찰 총국이다. 네. 예,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잠수함에 의해서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걸로 우리 보고서에, 종합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찰 총국의 총국장이 김영철이니까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과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 정권이나 다 계속 해온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논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예,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부가 자꾸 김영철이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것이 폭침이 김영철의 책임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고 아주 어리석습니다. 어쨌든 김영철이 정찰 총국의 총국장이었고 천안함 폭침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그것이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굴욕적으로라도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 수 없다,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논란은 계속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을
관할하시니까요. 저는 이것이 군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 입장에서요. 그 인정하시죠? 군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징병제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군에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방부 장관은 좀 다른 모습 보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군의 지휘 체제는 최고 의사 결정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지난번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확인해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말씀이 이제 이해하기 힘든데요. 군 예. 통수권자의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군의 사기를 생각하는, 군의 명예를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군에 갈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무위원은 어떤 독립된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천안함 유족회와 예비역 전후의 성명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요, 아까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김영철 박람이 그런데 비핵화 진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요.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2월 22일에 이선권 조평통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으로 연락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바로 정부는 수용을 결정을 했는데 네. 왜 이런 논란이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수용하셨습니까? 우선은 전례를 살폈을 겁니다. 2014년 군사당국자 회담의 수석대표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참고했을 것입니다. 네. 그 군사회담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북핵의 완성의 시기가 거의 초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하고의 북한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도 인식하셨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체크는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라는 점이 평가됐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나 이런 게 미리 사전에 타진이 미국과 있었나요?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미국이 반대했으면 우리가 네. 그대로 가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리고 아까 군사회담과 올림픽이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올림픽 폐막식을 단순히 참여했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지금 오신 게 어떤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 기회에, 이 계기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사람이 과연 네. 적절한 사람이었냐 하는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그만한 어떤 북한에서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대남 그 공작 총괄을 네.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미국하고의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절한 사람이었나 타이밍상 이걸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미국과 협의를 했고요. 국제 제재의 틀을 벗어났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틀을 벗어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펜스가 그 전에 왔다 가셨는데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또 이 김영철이 방남한다고 했을 때 미 국무부 대변인이 천안함 기념관을 가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 제재 대상입니다. 아까 이렇게 그 천안함 폭침을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미국 행정명령에 천안함 폭침이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제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김영철 단장의 경우에는 미국 방문이 금지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외환거래, 금융거래, 그리고 만약 남쪽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 동결, 이 대상이지 방문 금지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남하는 게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방남하는 게 천안함 기념관을 가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강조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은 사람이 굳이 이번에 내려와서 하는 게 무슨 북미 대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북한에 아무 책임 아니 아무 권한도 없는 분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의미가 반감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건 또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건 얼마나 핵심적인 요인인가를 설명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미 대화에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야 뭐 내려온 걸 보면 그런 정도 용의가 있으니까 내려왔겠죠. 저희는 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왜 북한이 방남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를 김영철 같은 사람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싶었을 테고요. 그리고 당연히 의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물론 우리한테도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말,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남한 정부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러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제재의 구멍을 피해갈 수가 없고 계속 압박해 조여 들어오는데 그걸 구해줄 수 있는 게 남한이다라고 남한 정부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정이 역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넉넉한 처지라면 거꾸로 네. 이 제재의 구멍을 우리가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조지프 윤이 사임을 하셨잖아요. 네.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나름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집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IT의 보도를 보면 시리아에 북한의 화학 무기 네. 부품들이 수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네. 정황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뭐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드러났을 것이고요. 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나름의 그것이 집중 조명이 되었을까? 미국 나름의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국면과 상충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대화의 작은 숨통이 트였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것을 웬만하면 살려나가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를 하면 죽을 것 같고 비핵화를 안 해도 죽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역설적으로요. 혹시 이제 비핵화 안 하고 동결 정도로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핵을 손에 들고 평화를 지키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긴장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국민의 생존이라든가 국가의 보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최근에 안보와 경제가 별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말로 안보와 경제는 별개가 아니다.
안보가 중요하고 비핵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해야 되는데 뭐가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미국도 별개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별개로 대처를 하면 별개가 아니니까 대한민국하고의 경제 동맹이 안보 동맹 못지않기 때문에 네. 고려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의원님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충언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이번 철강 관세의 경우는 미국 측 스스로가 안보를 이유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안보를 이유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어쩌면 김영철의 이번 방남 굴욕적이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바로 북핵으로 인해서 전력 균형이 무너진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우리는 핵을 손에 들고 평화를 얘기하는 북한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정말 고민이 필요하고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를 절대 허투루 처리하지 않으면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김영철의 방남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논란을 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남한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기대면서 미국의 제재, 국제 제재를 피해가려고 하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쉽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확인해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말씀이 이제 이해하기 힘든데요. 군 예. 통수권자의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군의 사기를 생각하는 군의 명예를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군에 갈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무위원은 어떤 독립된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천안함 유족회와 예비역 전후의 성명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요, 아까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김영철 방남이 그런데 비핵화 진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요.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2월 22일에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으로 연락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바로 정부는 수용을 결정을 했는데 네. 왜 이런 논란이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수용하셨습니까? 우선은 전례를 살폈을 겁니다. 2014년 군사당국자 회담의 수석 대표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참고했을 것입니다. 네. 그 군사회담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북핵의 완성의 시기가 거의 초치기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하고의 북한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도 인식하셨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체크는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라는 점이 평가됐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의사나 이런 게 미리 사전에 타진이 미국과 있었나요?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미국이 반대했으면 우리가 네. 그대로 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아까 군사회담과 올림픽이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올림픽 폐막식을 단순히 참여했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지금 오신 게 어떤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 기회에, 이 계기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사람이 과연 네. 적절한 사람이었냐 하는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그만한 어떤 북한에서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대남 그 공작 총괄을 네.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미국하고의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절한 사람이었나 타이밍상 이걸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미국과 협의를 했고요. 국제 제재의 틀을 벗어났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틀을 벗어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펜스가 그 전에 왔다 가셨는데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논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예,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부가 자꾸 김영철이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것이 폭침이 김영철의 책임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고 아주 어리석습니다. 어쨌든 김영철이 경찰총국의 총국장이었고 천안함 폭침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그것이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굴욕적으로라도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 수 없다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논란은 계속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을 관할하시니까요. 저는 이것이 군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 입장에서요. 그 인정하시죠? 군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징병제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군에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방부 장관은 좀 다른 모습 보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군의 지휘 체제는 최고 의사 결정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탈의 박람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우리가 이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미 대화의 개시와 비핵화를 위해서 반드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지난 그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의 정찰 총국의 소행이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잠수정이 정찰 총국 소속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어요. 잘 안 들려요.
연합급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네, 그 잠수함의 소속이 정찰총국이다. 네. 예,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잠수함에 의해서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걸로 우리 그 보고서에 종합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찰총국의 총국장이 김영철이니까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과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 정권이나 다 계속 해온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개혁 신당인 바른미래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 이현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또 도와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노동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김영철이 방남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천안함 유족들이 받게 될 마음의 상처, 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국민들의 정서가 생각이 나서 저도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18과 세월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리고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이 문제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에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북한의 이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찰총국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영철